네, 요즘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가 참 많아졌죠. 하지만 이 도난이나 파손 같은 갈등을 막아줄 장치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엔 이 점포 주인들이 물건값을 안 낸 아이들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앞에 붙여서 공개하는 일까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인 점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이유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무인 점포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사진을 가게 앞에 붙였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업주 A씨는 한 아동이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CCTV 화면을 캡처해 매장에 게시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이목구비 식별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점주의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 물건을 훔친 건 일단 아이였는데 왜 업주에게 죄가 있다고 본 거죠? 당시 아이는 만 8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는 별개로 업주 A씨가 임의로 CCTV에 나와 있는 해당 아동의 모습을 캡처해 점포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다.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로 게시된 사진에서 아동의 이목구비가 충분히 식별될 수 있을 정도였던 만큼 주변 지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해당 아동이 사건 발생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세 번째로 업주 A씨는 이미 아동과 부모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충분히 직접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동의 사진과 함께 절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들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의 한 행동이겠지만 또 너무나 어린아이에게 정서적 피해를 줬다고 인정이 된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인 점포 업주가 잘못된 판단을 한 사례가 또 있었을까요?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무인 점포 확대와 함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진이 공개된 한 고등학생이 극심한 불안감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훈육과 필요시 법적 처벌까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건너뛴 감정적 대응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향소심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에 아동학대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무인 점포에서 먹을 걸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상주 직원이 없다 보니까 품질 관리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 지자체의 점검 결과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와 음료가 진열되어 있거나 상온 보관이 금지된 제품이 차단 없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무인 점포는 일반적인 점포와는 달리 많아야 하루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해서 점검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위생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동 냉장 제품의 변질 우려인데요.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거나 전기료 절감을 위해 업주가 임의로 냉장고 온도를 높게 설정했다가 제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하여 변질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 결과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굳어있는 재냉동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러한 아이스크림을 섭취하고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많은 무인 점포들이 세무서에 자판기 운영업이나 자유업으로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조리식품이나 외부 음식을 소분해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기적인 위생교육이나 집중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네,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음식을 먹고 아이가 배탈이 나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상한 음식을 판매해 실제로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가 그 점포의 음식을 먹고 바로 아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업주 측에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이 소송감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무인 점포는 영수증 발행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카드 승인 문자나 영수증 등 결제 증거를 남기셔야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탈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남은 제품에 대한 위생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주 직원이 또 없다 보니까 업주 책임은 아닌데 누군가 고의로 냉장고 전원을 또 끄거나 이물질을 넣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업주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업주들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CCTV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실시간 온도 감지 센서나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 같은 기술적인 도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리 부실로 사고가 터지면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영업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네,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보완과 함께 또 사회적인 가이드라인도 더 촘촘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